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때 올 A 플러스를 받아보는 상상. 맘에 안 드는 선배한테 나 너 싫어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그런 상상. 상상은 자유롭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현실로 만드는 건요 아무나 못하죠. 아무나 못하니까 상상은 상상인 거고 현실과 다른 거겠죠. 인생이란 용기를 내서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무것도 제대로 도전해 본 적도 없는, 또 어딜 간 적도 없는 월터가 상상만 해오던 것을 현실에서 해버리죠. 뭐 그린란드로, 아이슬란드로 먼 곳을 여행하고 들어온 월터는 자신이 생각했던 멋진 인생이 처음에 상상했던 그런 판타지는 아니라고 그런 걸 알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삶의 멋진 모습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현실이라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좀 작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야 이러면서 굳이 나를 그렇게 작은 곳에 가둬놓고 이렇게 올가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꿈보다 현실이 더 괜찮을지도 모르죠. 자, 5월 29일 목요일 16번째 정초한 목요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래 듣고 올게요. 이제 월드컵이 거의 다가왔죠? 자, 월드컵 2014 월드컵 공식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One 이라는 곡인데요. 듣고 올게요. 네, 5월의 마지막 주 청초한 목요일에 저는 류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스리랑카 다녀온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 목요일날 녹화 방송이 있었죠. 어떻게 저는 뭐 그때 거기서 보진 못했어요. 와이파이가 되긴 하는데 방송을 볼 만큼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보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뭐 괜찮았었나요? 이렇게 녹화 방송은 또 시즌 2에서 또 처음이니까 그때 뭐 방송에서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녹화하면서 굉장히 좀 편하기도 하면서 뭔가 괜히 외롭기도 하면서 그런 빈자리가 괜히 느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자, 그나저나 제가 스리랑카에 다녀왔죠. 정말 스리랑카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스리랑카라고 하면 거의 뭐 살면서 한번 가볼까 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딱히 안 하고 살잖아요. 잘 알려지지가 않았다 보니까 그냥 뭔가 뭐 까만 사람들이 있는 그런 저기 뭔가 남미 어디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아시아더라고요. 네, 인도 바로 옆에 있는 네, 작은 섬나라인데 정말 엄청나게 덥고 그리고 진짜 덥고 와 엄청나게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더워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아니라 정말 거기 있으니까 여기선 못 살겠다.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막 되게 사람들이 짜증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되게 여유롭고 다 너무 젠틀하고 그렇더라고요. 또 그 스리랑카 그 언어 이름이 있었는데 그 자국 언어랑 또 영어랑 이렇게 반반 섞어서 쓰더라고요. 그 모든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게 영국의 그 식민지였었어서 그렇게 영국 문화가 많이 이렇게 몰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건물들도 되게 크고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물들은 굉장히 그런 되게 기품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요. 물론 그 동남아 특유의 좀 뭐랄까 그 동남아 그 도시들의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물론 있지만 뭐 툭툭 이런 거 다니고 그래서 공기는 사실 좀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매연이 되게 심하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모습을 보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아시아와 그런 영국의 콜라보레이션 된 그런 도시의 모습과 또 이게 섬이다 보니까 또 제가 운 좋게 묵었던 호텔이 바다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쪽에 그 해변가가 정말 뭐 여느 휴양지 못지않은 그런 제가 그때 핸드폰으로 찍어서 카페에도 올렸었었는데 지기님이 대신 올려주셨었죠. 그런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해변과 그런 너무너무 굉장한 그 자연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좀 특이했던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스리랑카에는 비둘기 대신 까마귀가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그 우리나라에 비둘기 있는 것처럼 까마귀가 잔뜩 모여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비둘기 보다가 까마귀 봐서 그런지 이렇게 까만색 매끈하고 눈도 땡그랗고 부리도 쫙 나와있고 하는 딱 보니까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스리랑카 분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둘기를 대할 때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그런 이미지의 그런 흔한 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은 까마귀를 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스리랑카 간 이유가 아마 녹화 방송에서 그 ABU 송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컴피티션에 참가한다, 대회에 참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갔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국가의 참가자들도 많이 그렇게 알고 왔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이게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축제였더라고요. 그래서 50개국의 그 ABU에 소속된 국가들의 PD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 앞에서 저희가 축하 공연 이런 걸 하는 거였어요. 아시아 쪽에 이제 라디오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축하하는 그런 축제 공연, 축하 공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 좀 놀라기도 했고, 근데 또 축제만의 즐거운 느낌, 또 마음의 부담도 좀 덜어지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있다 온 것 같아요. 되게 좀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곧 나올 새로 제 새 노래를 들고 갔었는데, 그러니까 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대중적인 그런 곡을 들고 갔어요. 다 아시다시피 제 노래들 아시잖아요. 쉬운, 쉽고 즐겁고 그런 좋은 노래들 그런 노래를 들고 갔었는데, 다른 참가자분들 예를 들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또 스리랑카 분들도 계셨고, 이란 이런 데 분들은 그 자기네 민속 음악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자작곡으로. 그래서 이런 되게 이색적인 이국적인 그런 음악들을 무대에서 많이 듣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의 함께 공감하기는 힘든 음악이었는지 제가 제일 반응이 좋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즐겁게 있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슬슬 좀 전에도 들으셨듯이 월드컵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안 좋은 사건도, 너무 슬픈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월드컵 열기가 옛날 같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어제도 참 안타까운 그런 패배가 있었고 평가전이었긴 했지만, 이번에 조 추첨 운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선전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그래서 이제 약간 조금 시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열심히 경기가 있을 때 열심히 가서 응원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치킨집에 가서 치킨과 함께 닭다리 들고 열심히 응원하려고 해요. 그래도 월드컵이라는 게 경쟁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지켜보는 세계인들의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전 열심히 그 축제에 참여하려고 해요. 다들 치킨과 맥주와 함께 하시죠. 스리랑카에서 찍은 사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영상을 좀 이렇게 짧게 많이 찍어 왔는데 그걸 이제 약간 편집을 해갖고 한번 보여드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카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모습 제가 또 이것저것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조금 편집해갖고 보여드릴 생각도, 계획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도 많이 있어요. 그럼 사진하고 좀 같이 좀 올려야겠네요, 그때. 아하. 스리랑카 다녀오니까 머리가 풍성해졌네요. 네, 아시잖아요, 저 머리 빨리 자라는 거. 아이고 참. 네, 어마무시하게 덥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재밌는, 제가 좀 약간 설정도 하고 약간 좀 해봤는데 이게 재미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좀 뭐랄까 예뻐하는 마음으로 재밌게 봐주시길 바래요. 자, 오프닝에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영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월터가 소심하고 조금 뭐 흔히 말해 찌질하게 살다가 한번 용기를 내서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거대한 깨달음을 얻잖아요. 이러니까 뭐 불교에서 해탈하고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걸 이루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된 게 용기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죠. 계속 상상만 하다가 그걸 현실로 정말 옮길 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월터처럼 진짜 아이슬란드를 가고 그린란드를 가고 그런 일은 정말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거의 너무 힘든 일이고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나름의 상상하던 일들을 현실로 옮기려면 그만큼의 용기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 지금 다니는 학교를 때려치고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를 가기 위해 재수를 다시 시작한다던가. 전 개인적으로 삼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할 수 있을 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정말. 네, 어쨌든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결국 말을 한다던가. 그쵸, 이게 익숙함을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죠. 아니면 상사에게 사직서 내미는 상상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이거 대본을 써주시는 작가분이 계신데 상사에게 사직서 내미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약간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고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면서 작은 화이팅을 보냅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뭐 상상만 하다가 정말로 그만둬 버린다던가 뭐 그런 용기, 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용기가 없으면 그냥 상상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이놈의 회사 때려친다, 내가 로또 되면 이 회사 사버린다, 이런 상상만 하고 있는 거죠. 용기가 없었던 걸 후회한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외국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무서워, 이렇게 생각해서 안 갔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공이 하나가 더 붙을 텐데 내 월급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테죠. 자, 뭐 정말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하잖아요. 용기가 없으면 그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사실 뭐 다양한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는 한 번뿐인 게 맞긴 하더라고요.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하라고 하잖아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고백 안 하고 짝사랑만 하다가 끝나는 것보다는 뭐 차이든 아니면 뭐 헤어지다 사귀다 헤어지든 뭐 용기 내서 고백하는 쪽이 훨씬 낫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고백을 안 하고 짝사랑까지만 가게 되면 이제 그 분이 그 짝사랑한 분의 마음 속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그 시간 자체, 그때 있던 느낌, 장소 이런 게 정말 다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 막 고백했는데 뭐 잘 돼서 사귀었다고 해도 그 뭐 만남이라는 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구여친으로 남거나 뭐 이렇게 혹은 뭐 지저분한 일로 헤어지거나 이러면
그 아름다움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도 가끔 있긴 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별은 지저분한 경우가 많죠. 보통은. 근데 그래도 사귀어 보는 게, 저질러 버리는 게, 용기를 내서 저지르는 게, 아 내가 그때 정말 콩깍지가 씌웠었지 이런 생각은 하는 수 있는데, 아 진짜 그때 고백해서 사귈걸, 너무 그때 너무 아쉬워 이러는 진짜 절절한 후회는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편이. 맞아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아무리 지저분한 이별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추억을 만나면서 남겼을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해타산적으로 보자면 그쪽이 이득인 거죠. 그쵸? 좋은 추억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는 것도 용기를 내서 헤어져야 돼요. 괜히 헤어질까 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고민은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일이 없듯이 이유가 다 있어요. 만약에 있잖아 내 애인 요새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헤어지는 게 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그냥 확 해버리고, 그거에 대한 뭐 결과가 좀 아쉽더라도 그냥 질러버리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기가 사실 힘들어서 그렇지. 또 뭐 사소하게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뭐 혼자 밥 먹기. 자, 혼자 밥 먹는 거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그게 무슨 단계가 있더라고요. 뭐 레벨 1에서 9까지 있다고 하네요. 레벨 1은 편의점에서 혼자 라면 먹기. 이건 뭐 그쵸? 게임을 하더라도 좀 딱 시작하면 레벨 1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간단한 일이고, 뭐 편의점에서 혼자 먹는 사람 많죠. 레벨 2가 푸드코트에서 혼자 시켜서 먹기. 푸드코트라. 푸드코트의 의미가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푸드코트는 백화점 지하에 있는 그 넓은 공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음식 그 주방들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먹는 거. 그거 맞죠? 그게 레벨 2라고요? 레벨 5까지가 뭐 분식집, 패스트푸드, 중국집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분식집, 패스트푸드, 중국집보다 푸드코트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전 분식집, 패스트푸드, 중국집 다 혼자 먹어봤는데 푸드코트에서는 혼자 백화점 갈 일이 없구나. 그래서 그랬나? 어쨌든 그렇대요. 자, 레벨 6 일식집이나 라면집, 라멘집. 근데 이런 데도 뭐 혼자 먹게 해둔 데도 많고, 또 이게 일본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공간도 많이 마련해 둔 데도 많이 있죠. 그런 바에 앉아서 먹거나. 네. 혼자 뼈해장국 먹는 여자. 푸드코트가 쉽다네요. 혼자 먹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군요. 혼자 백화점 쇼핑하러 자주 가시는구나. 저는 갈 수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안 갑니다. 네. 엄마랑 가요. 백화점은. 자, 레벨 7 패밀리 레스토랑. 이거 좀 어렵겠네요. 패밀리 레스토랑이라. 자, 우리는 뭐 인터넷 방송이니까 뭐 아웃백 혹은 뭐 빕스, 또 뭐 있죠? 뭐지 그거? TGI 뭐 그런 곳들, 베니건스 뭐 이런데. 그쵸. 좀 뭐 못 먹진 않겠지만 그 가게 그거 자체가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패밀리가 와야 되는데 이제 혼자 간다. 나는 핵가족이에요 하고 이제 1인 가족입니다 하고 가기도 좀 그렇고.
자, 몇 분이세요? 물어보는데 한 명이요 하고 이제 그 넓은 그런 부스에 혼자 부스라 거기에 앉는 것도 조금 그럴 것 같고 좀 힘들 것 같네요. 이건 많은 분들이 해보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리고 뭐 뷔페도 뭐 그런 거로 같은 거로 봐야죠. 애슐리 혼자 가고 혼자 가서 민망하지만 한 입 먹는 순간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자, 레벨 8 고깃집 이거는 안되죠. 일단 주문은 2인분부터 해야 돼요. 1인분 혼자 오는 손님을 위한 메뉴가 없어요. 있다. 뭐죠? 최근에 등남하신 분? 등남 맞나? 백종원 사장님이 하시는 새마을식당 가면 7분 돼지김치라는 게 있는데 거기 하나 시켜서 밥 시켜서 먹으면 됩니다. 거기도 고깃집이죠. 뭐 혼자 1인분 고기 시킬 수가 없죠. 그쵸. 거기서 뭔가 다들 왁자지껄 회식하고 있는데 옆에서 혼자 밥 먹고 있으면 조금 오히려 그 사람들은 괜찮게 생각을 해도 내가 스스로 나를 처량하게 만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뭐 잔이라도 떨어뜨린다면 아휴 자 레벨 9 최종 레벨은 술집에서 혼자 술 마시기인데 이건 뭐 저도 뭐 마셔본 적 많아요. 자, 술 많이 마시면 눈에 뵈는 게 없어져서 괜찮아진대요. 네. 보통 어디까지 혼자 드셔보셨나요? 오히려 새마을식당 눈치 보이신다고. 그런가요? 사람 빠글빠글 해갖고. 그런가? 혼자 피자집. 피자집. 혼자 샐러드 뷔페 먹는 건가요? 근데 고기 2인분부터 시킬 수가 있는데 뭐 2인분 정도야 라고 하시네요. 자, 그래서 일본에는 뭐 1인용 고깃집 이런 데도 있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딱 독서실처럼 이렇게 막아져가지고 개인용 화로에다가 이렇게 혼자 구워 먹고 이렇게 한 점 한 점에 엄청 정성을 들여가지고 먹는 그런 데도 있다고 하네요. 뭐 생각해보면 사소한 일에도 용기가 많이 필요하죠. 뭐 밥 먹고 사는데도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데요. 근데 뭐 지금까지 다 잘 먹고 살아왔고 여기 채팅 보니까 다들 용기 대장들이네요. 다 용감하신 분들인데요.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네요. 자, 얘기가 나온 김에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사라 바릴리스의 Brave 듣고 오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욕 먹으면 오래 산다. 이게 그냥 예전에는 비꼬는 얘기로 생각만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고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현대인이 갖고 있는 병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욕 먹는다는 건 욕먹을 짓을 하면서 산다는 건 스트레스 안 받고 막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래 사는 거 이게 당연한 거겠죠.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삽니까? 맨날 남 눈치 보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하기 싫은 말 하고 그러면서 살면 스트레스 받고 일찍 죽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막사는 생각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화나면 화내고 진짜 진상이네. 그런 사람 주위에 혹시 있나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 쟤 되게 편해 보이긴 한다라는 생각은 들어도 친하게 지내기는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 좀.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우리 주위에 꼭 있어요. 그런 완벽한 완전체 진상들은 드물지만 그런 면모를 하나씩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꽤 있죠. 저희 밴저스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제 인생 진짜 편하게 산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는 애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학교에서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집행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끼리 일을 나눠서 너는 이거 뭐 하고 너는 뭐 음식 이거 세팅하고 너는 의자 뭐 테이블 세팅하고 뭐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의자 뒷정리를 맡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가 그냥 그대로 막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을 불러서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의자 이랬대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너 이거 담당이잖아 이거 왜 안 치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맞다 야 같이 좀 치우자 이런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인데 뭐 남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살면 자기 자신은 정말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암세포가 자라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자 근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는 거의 단점은 친구가 한두씩 떠나고 결국 혼자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완전체가 되진 말고 적당히 막 나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너넨 맘대로 얘기해라, 너넨 욕해라, 난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다 올곧은 심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긍정적인 삶의 형태가 되죠. 되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자기가 원하는 일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달려갈 수 있고 그런 성격이 정말 부러운 성격이죠. 뭐 이런 것도 용기랑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뭐 아닌 건 아니다, 내 맘에 안 드는 건 싫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뭐 어느 정도 용기랑 관련이 있는 이야기겠네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귀가 얇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그만큼 또 남의 의견에 따르게 되니까 자기 주관이 흐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께 딱 똑바로 서 있어야 하고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높아야 하는 것 같네요. 자기 자신을 딱 믿으니까 남 말에 안 휩쓸리고 자기 말에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있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참 힘들죠. 살다 보면. 제가 이런 말 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는 남 말을 들어야 하긴 하지만 좀 적당히, 그래도 적당히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정도로 남의 말에 휩쓸릴 때가 종종 있어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나일 텐데, 내가 할 일에 확신을 가지고 그거에 또 책임을 지는 사람도 다 나인 건데 왜 자꾸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휩쓸려 다닐까요? 저 남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 한 발짝 뒤에서 나를 구경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죠. 제가 준비한 노래들이 있는데 밑에서 야 뭐 좀 해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준비한 노래 안 하고 그거 하고, 신청곡 개념 말고요. 그렇게 막 내가 할 거를 딱 해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수렴은 하고 남의 말에 이렇게 열어놓되 거기에 너무 귀 기울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지우지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자기 개발서 읽듯이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나는 아닌데?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하고 뭐 입맛대로 골라 듣거나, 나한테 온전한 확신이 있다면 뭐 남의 의견을 굳이 수용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근데 뭐 이것도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올거든 자기만의 음악을 하겠다는 노랫말을 하신 저희 학교 선배님 선우정아의 알 수 없는 작곡가 듣고 오려고 합니다. 딱 어울리죠? 듣고 올게요. 네, 영상이 끝이 없네요. 너무 좋은 음악인데
우리 공연장 가서 돈 내고 듣죠.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 뭐 이런 음악을 하는 아주 멋진 조금은 무서운 그런 선배님입니다. 네. 자, 오늘도 사연이 왔어요. 자, 오늘 사연은 좋아하시는 거 왔어요. 네, 귀 기울이고 제가 남 말 들을 필요 없는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약간 제 말을 들어주시죠. 네, 끝없는 연속. 어쨌든 네,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여대생입니다. 이거 다 여자분들밖에 없을까요? 남자분들도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다 같은 사람 아닌가요, 혹시? 어쨌든 계속 읽어볼게요. 저한테는 나름 썸이라고 생각하는 동아리 선배가 있어요. 처음에 동아리를 들 때만 해도 여자친구가 있다고 들어서 바라보기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3월 초에 여자친구랑 깨졌다고 해서요. 조금 기대를 갖고 나름 좋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요, 진짜 미칠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뭘까요? 자, 동아리에 그 선배랑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길래 저도 껴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요, 어쩌다가 키 얘기가 나왔어요. 키 얼마 정도 차이 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외국 어떤 연예인이 뭐 커플인가봐요. 커플 그 키 차이가 뭐 50cm가 났다는 얘기가 나와서요. 사람들이 키 너무 차이 나면 힘들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듣다가 문득 키 차이가 너무 나면 키스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나서요. 그쵸? 깡총깡총 뛰어야 되니까. 박수를 딱 치면서 그거 있잖아요. 그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뭐 생각났을 때 아 맞다 이러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박수를 치면서 그럼 그게 힘들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쪽 손이 살짝 주먹 쥐듯이 쥐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짜증나게 어떤 놈이 그래 누구누구야 네 말은 알겠는데 너무 좀 적나라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데 사람들은 빵 터져갖고 웃고요. 뭔지 눈치채셨어요? 저는 진짜로 키스를 얘기한 거였는데 그 순간 제가 키스 이상의 걸 의미하는 걸로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는 당황해서 어버버버 하느냐고 뭐죠? 어버버버 하느냐고 제대로 수습도 못했어요. 진짜 그게 아닌데요. 그리고 그거는 키랑 상관도 없잖아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 선배가 절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직 그런 색드립 날릴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요.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도 싫고요. 그런데 새삼 이제 와서 선배 사실 그때 제가 말한 거는요 그게 아니고 키스를 말한 거예요. 왜 한 손이 그렇게 주먹으로 쥐어져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이상하잖아요. 진짜 이상하네요. 그때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도 민망하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런 색드립 하는 후배는 역시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지금이라도 변명을 해야 할까요? 미치겠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자, 뭐야? 아하. 자, 뭔지 모르시겠나요? 아시겠나요? 자, 한 손을 펴고 한 손을 주먹 쥔 채로 박수 치듯이 부딪히는 거. 이거는 조금 하기가 그래요. 조금 그런데 이거 만약에 지금 어디서 밖에서 듣고 계신다면 이거는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한 오해를 사고 큰일 납니다. 지하철에서도 안 되고 앞에 옆에 뒤에 아무도 없을 때 동서남북 누구도 없을 때 그때 혼자 몰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구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다고 하네요. 자, 이거 설명은 어떻게 자
뭐냐면요. 자, 한 손을 펴고, 한 손을 주먹을 쥔 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근데 박수 치는데 왜 주먹이 쥐어진 거죠? 그냥, 이렇게 하지 않나? 뭐, 손에 뭘 들고 계셨나 보네. 근데 또 말씀하실 때, 아, 그러면 키스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걸. 또 그거라고, 이렇게. 대명사로 지칭하셔갖고, 그 사단을 만드셨나요? 그런 게 잠재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이제 본질적인, 네. 아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우연한 실수겠죠. 그렇죠. 실수에 실수가 겹쳐서 우연히 이런 큰 사단이 일어난 거겠죠. 아, 굉장히 안타깝네요. 썸녀가 그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되다니. 좀 그렇긴 하겠어요. 자, 지금 채팅에서 보니까 한 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저분 만나시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색드립이, 이게 재밌는 색드립이 있고, 이게 올라가고 단계가 올라가서 과해지면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좀 음란하고, 좀 눈살이 찌푸려지고, 진짜 음란마귀가 막 껴갖고 너무 적나라해서 기분 나빠지는 그런 색드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손동작은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색드립에 끼는 것 같아요. 이거 캡처 당할까봐 하지도 못하겠네. 그쵸. 일단 이 동작이나, 동작도 동작인데, 그 마찰음이 굉장히 저렴하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많을 때 괜히 하시면 오해받기 딱 좋은 그런 행동이니까. 자, 일단 그 선배분한테 썸남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됐다라고 하시면, 뭐랄까, 그동안 사연 주신 분이 이제 밀당을 하시고 하면서 이제 쌓아왔던 이미지 같은 게 이제 다 없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대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아예 컨셉을 바꾸시는 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기, 저 안 보이는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니까요. 그쵸.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도발적이거나, 그런 느낌으로 차라리 가는 게, 일단 뭐, 단아하고 순수하고 귀엽고 이런 거 다 망했어요. 이제 그거는 안 되고,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굉장히 안타깝네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변명하는 것도 굉장히 웃기죠. 내가, 그걸 하면서 그 신용도 또 따라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변명을 하고 있다가는 이제 컨셉을 바꾸더라도 영영 그분과는 이어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박신용, 사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따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네요. 순수하신 분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하나. 이건 설명하지 않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양이겠네요. 마치 제가 이분이 그 선배분한테 변명하는 것 같은 그런 꼴이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런 거를 전달하는 방법이 변명보다는 어떤 친구랑 짜고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뻔한 컨셉 대화를 하는 거죠. 꽁트처럼 그 선배가 괜히 지나갈 때 앞에서, 맞다, 사실 그렇게 키 차이가 많이 나면 네 말대로 키스하기가 힘들지, 이런 이야기. 이거 되겠어요? 이거 안 돼, 이거. 자, 망했어요. 그냥 다른 분을 찾아보시는 게.
아니, 혹시 몰라요. 그 선배분이 굉장히 이쪽 취향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쪽 아니고 저쪽. 저랑 상관없는 쪽이에요. 이쪽 말고 다른 쪽. 그쪽, 뭔가 그런 걸 좋아하시는 그쪽, 저쪽이 제가 모르는 그런 쪽 분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컨셉을 바꿔서 아예 그냥 용기를 내서 저질러 버리시죠. 마음에 있는 거 다 꺼내 놓으시고,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 다. 어차피 망했는데, 네, 저질러 보세요. 그러면 혹시 압니까? 또, 완벽한 그런 파트너십이 형성이 될지. 네. 뭐라고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섹시한 노래, 섹시한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켈빈 해리스의 Summer 듣고 올게요. 네, 켈빈 해리스의 Summer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음악이 나오는 중에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이건 정말 근데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 인터넷 검색할 수도 없고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까요? 아무튼 가까운 친한 남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전달을 못하는 게. 자, 현실이 판타지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요즘 개봉한 영화 엑스맨처럼요. 내가 초능력을 막 쓰는 거죠. 찰스 자비에처럼 남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읽고 조종할 수만 있으면 진짜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진짜 그쵸? 아니면 뭐 매그니토처럼 쇠를 움직일 수만 있는 쇠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으면 정말 저는 세상을 지배해버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판타지를 꿈꿀 때가 있어요.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주고 또 내가 꿈꾸는 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다 알고 있죠.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그런 상상들이랑 용기로 걔네 둘이 만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요. 그럼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판타지보다도 더 마음에 들고 멋진 현실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월터의 현실이 월터의 상상보다 더 멋있게 앞페이지를 장식한 것처럼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주 일요일날 목이 메네요. 이번주 일요일날 그린플러그드 제가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와주시는 분들은 시간 안 잊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 12시 50분에 제 공연이고요. 문스테이지 맞죠? 문스테이지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1시 50분에 사인회가 있다고 하는데 참 제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자, 12시 50분 공연 그리고 1시 50분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많이 만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오늘도 방송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깝게 일요일에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리고 마지막 곡은 퍼렐 윌리엄스의 마릴린 먼로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